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전자회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111쪽부터 120쪽까지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내용이 1학기 때에 비해서 좀 많이 어렵죠. 하지만 깊게 들어가지 않고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갈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공통 이미터 증폭 회로, 공통 컬렉터 증폭 회로, 그 다음에 A급, B급, C급 전력 증폭 회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이미터 증폭 회로입니다. 공통 이미터 증폭 회로는 베이스 단자에 입력 신호를 주고 컬렉터 단자에서는 출력을 얻습니다. 전압 분배 바이어스와 C1, C2의 결합 커패시터 그리고 바이패스 커패시터 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 이미터 증폭 회로는 매우 작은 교류 입력 전압을 수십, 수백의 교류 출력 신호로 얻을 수 있는 전압 증폭 회로입니다. 여기서 바이패스는 신호를 바로 지나가게 만듭니다. 주로 전원과 그라운드 사이에 붙여 전원의 실린 고주파 잡음을 제거하는 것으로 전압 안정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통 이미터 증폭 회로의 특성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압 증폭률이 보통 1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주로 전압 증폭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입력과 출력 전압의 위상차는 180도이므로 출력 파형이 반전돼서 나타냅니다. C1, C2는 입출력 신호를 위한 결합 커패시터입니다. C2는 2m 바이패스 커패시터로 2m 교류로 접지합니다. 다음은 공통 컬렉터 증폭 회로입니다. 공통 컬렉터 증폭 회로는 입력 신호는 베이스에 주어지고 출력 전압은 2m에서 얻습니다. 베이스 전압이 거의 같기 때문에 출력이 입력을 따라간다는 뜻으로 흔히 이미터 플로어라고도 합니다. 공통 컬렉터 증폭 회로는 전압 이득이 거의 1이고 높은 전류 이득과 입력 저항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력 증폭 회로는 대신호 증폭기고 큰 신호에서 동작되는 증폭기라고 하였습니다. 전력 증폭 회로는 전압과 전류를 모두 증폭하여 부하의 큰 전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설계된 회로입니다. 큰 전압과 전류가 증폭기에 흐를 때 발생하는 열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소자를 선택해야 하고 빠른 속도로 열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력 증폭 회로는 직류 해석에서 얻은 동작점 위치와 컬렉터 전류가 흐르는 입력 신호의 주기에 따라서 A급, B급, C급으로 나뉩니다. A급 전력 증폭 회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급 전력 증폭 회로는 신호의 일그러짐이 거의 없이 최대 범위에 걸쳐서 동작하는 가장 안정적인 증폭기입니다. 주로 큰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서 증폭할 때 사용합니다. A급 전력 증폭 회로에서는 직류 부하선과 교류 부하선의 교차점인 동작점 Q가 교류 부하선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A급 전력 증폭기의 이론적인 최대 효율은 25%이나 실제 효율은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효율이 낮은 대신에 왜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신호 증폭기의 무왜곡 증폭기나 완충 증폭기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B급 전력 증폭 회로입니다. B급 전력 증폭 회로는 동작점 Q가 교류 부하선의 차단점에 있어서 입력 신호의 반주기 동안에는 활성 영역에서 동작하고 나머지 반주기 동안은 차단 영역에서 동작합니다. 출력 파형을 입력 파형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칭으로 트랜지스터 2개를 배치하여 플러스 전압과 마이너스 전압을 번갈아 증폭하는 형태인 푸시풀 구조를 이용합니다. B급 전력 증폭 회로의 이론적인 최대 효율은 79%입니다. 많이 높죠? 다음은 C급 전력 증폭 회로입니다.
C급 전력 증폭 회로는 동작점 Q를 교류 부하선의 차단점 아래에 두는 방식으로 교류 베이스 전압의 플러스 반주기에 180도 미만 동안 컬렉터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C급 전력 증폭 회로는 전력 증폭 회로 중 효율이 가장 높으나 출력 파형에 심한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고주파 동조 증폭기에만 제한적으로 응용됩니다. 네, 이것을 마지막으로 트랜지스터 증폭 회로 중단원이 끝났습니다. 중단원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형상평가를 준비했는데요. 총 5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쉽게 풀 수 있고 선생님이 평상시에 강조했던 내용도 많지만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입력 신호의 작은 전류나 전압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여 큰 전력의 전기 신호를 얻는 것을 뭐라고 했었죠? 두 글자. 네, 증폭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트랜지스터를 동작하려면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는 순방향 전압을,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에는 역방향 전압을 가해야 한다. 정답은 순방향과 역방향입니다. 순서 주의하세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트랜지스터는 바이어스 인가 방법에 따라 활성 영역, 포화 영역, 차단 영역, 항복 영역으로 4가지로 구분하였죠. 이때 활성 영역에서는 증폭 작용을 하고 포화 차단 영역에서는 스위치 작용을 합니다. 트랜지스터 2가지 작용을 한다고 했었죠. 평소에 증폭과 스위치. 활성 영역에서는 증폭, 포화 차단 영역에서는 스위치. 포화 영역은 ON, 차단 영역은 OFF였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트랜지스터 증폭 회로의 종류 중 어떤 회로는 높은 전압 이득 및 전류 이득을 가지며 주로 전압 증폭기로 사용된다. 어떤 회로를 말하는 걸까요? 공통 이미터 증폭 회로입니다. 커먼 이미터 증폭 회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문제. B급 전력 증폭 회로는 직류 부하선과 교류 부하선의 교차점인 동작점 Q가 교류 부하선의 어디에 있었어요? PPT에도 나와 있었지만 차단점입니다. 정답 모두 들었죠? 형상평가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는 무조건 100점 맞아야겠죠?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수업 마지막 날이죠. 다음 달부터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아직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10월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벌써 한 학기의 절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2, 3학년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중간고사를 시행했어요. 우리도 진도가 반 이상 정도 나간 상태고 기말고사가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중간고사 시험 있고 기말고사 시험 하나만 있어서 조금 되게 멀게 느껴지고 되게 장기간의 여행처럼 여겨지는데 지치지 말고 열심히 해서 꼭 이번엔 전자회로 1등을 4만 5반이 하길 바랍니다.